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2월 9일 일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임팩트 있는 마무리가 나와주면서 괜찮았습니다. 오늘 복승식 기준으로 서울경마 과천경마장 최고 배당이죠. 36.1배, 쌍승식 81배, 역시 쌍승식 기준 최고 배당입니다. 주력으로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4-3 한방 막권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팬 여러분들께 나름 조그만 선물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메인에서 오늘 복승식 기준 두 번째 배당입니다. 33.6배당 반주력으로 잡아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반주력이었고 주력 막건이 빗나갔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적중은 그렇게 임팩트는 좀 떨어졌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4-3 한방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죠. 어제 제가 최강 블레이드라는 마필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 마필 뼈조각 제거 수술하고 돌아왔다. 충분한 재활을 거치고 훈련 기간도 아주 길게 가져가면서 복귀 시점을 잡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승부에도 괜찮은 상태와 그름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장 기간 동안 아주 돋보이는 그름이었거든요. 이 마필을 제가 원래는 오픈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미 오픈을 했어요. 이 마필을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고 있던 블랙 초콜릿을 놓고 4-3 한방 막건을 가져가면서 좋은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새벽 조교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강 블레이드가 선행을 딱 하는 순간 저는 그냥 손 불끈 쥐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최강 블레이드가 선행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느낌이 딱 좋았다고나 할까요? 이미 그때부터 느낌을 받았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위를 차지했던 용부하는 제가 반주력 공략을 했던 마필인데 요거 엮어서 3복 3쌍 하신 분들은 역시 또 더 큰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8번 그 센 반격을 약하게 봤기 때문에 좋은 적중이 나왔고요. 적중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1호 경마를 또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하려면 1호 경마를 잘 해야 됩니다. 1호 경마의 강점이 있는 한울이기 때문에 1호 경마까지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전반부 1, 2라운드에 이제 자금을 좀 확보하고요. 3경주까지 괜찮아요. 5라운드를 1호 최고의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5경주가 1호 메인입니다. 부산은 3번의 승부를 준비를 했고요. 1라운드가 부산 최고의 선택입니다. 일단 좋은 내용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번 경주는 아직 어린 마필들, 전력의 완성도가 낮은 마필들 간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새벽 훈련을 통해서 눈길을 정말 확 잡아끌었던 마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마필 섭부하는 딱 모습을 보고 저는 일단 6등급 마필인 건 알겠고요. 조판에 마명이 나와 있으니까
마번하고 또 뭐 직전경주 입상을 한 마필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직전경주 입상을 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적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뭐 스피드만 놓고 보면은 출전한 마필 가운데 최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길게 가는 힘에서 믿음을 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1200을 소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변화를 보인 마필 노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연타석 승부 들어갑니다. 연타석 승부처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마필이 이제 자이언트 보스예요. 밀고 나올 거예요. 선두리가 아주 탁월합니다. 자,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 타이밍 13초 4 스타트, 3코너 30초 4 4코너 49초 2 빨라요. 빠른데 뭐 무지막지하게 빠르다, 아주 빠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빠르다. 바로 옆에 있는 아치데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코너 타임에서 비슷해요. 자이언트 보스가 물론 초반에 밀고 나가서 약간의 여력을 가지면서 뽑아낸 타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타임보다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다. 여유가 있었거든요. 선행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선행을 하면 뭐 충분히 입상 우승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딱 걸림돌이 있어요. 회원용마. 일단 구간 타임에서 안 밀려요. 그리고 예전에 뛴 기록을 보면 더 빠릅니다. 물론 이 레이스는 포화주로기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 감점을 두면은 12번이 좀 더 빠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11번 자이언트 보스가 예전 뛴 기록을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주는 잊어도 좋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의 모습이 상당히 길게 훈련을 했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해원 용마가 버티지는 못할지언정 자이언트 보스에게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합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충막강 그리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제 예상대로 제 전개대로 제가 그리는 그림대로 한번 들어와 준다면 역시 좋은 환수로 오전장 화끈한 선물을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11번 자이언트 보스가 선행을 못할 경우에는 부러질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에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뭐 재밌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프가 3두가 뭐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1400이라면 직전 열정마가 보여준 경주력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죠. 문세영의 딕시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간 주행 밸런스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발을 아주 높게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체력 소모가 좀 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체력 소모가 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딕시맨은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주춤할 수 있다. 성장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밸런스를 능가할 정도의 성장세가 나와준다면, 성장폭이 아주 크고 힘을 바탕으로 이 밸런스를 이겨낸다면 뭐 입상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자세를 확 뜯어고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기에는 어려운 밸런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딕시맨, 분명 직전 경주 1300에서 외곽 힘을 쓰고 올라오는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그림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1300과 1400은 또 다르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발을 아주 높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체력 소모가 긴 이런 밸런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끈을 통해서 교정하면서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딕시맨이 교정을 하면 많이 뛰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불안 요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좀 덜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럼 3번, 6번 두 마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도전 세르고 2번, 8번, 11번 훈련 다 좋아요. 훈련 상태는 모두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압축 관건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압축으로 9번을 배제한다면 조금 압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36, 28, 11 축은 열정만, 축은 나와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부산 최고의 선택을 부산 1라운드에서 가져갑니다. 조금 빠른 타이밍에 부산 메인을 가져갑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조금 화끈한 환수를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복병을 놓고 때리는데요, 3번이 주력 막건이 될 거예요. 메가머신이. 근데 이건 환수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이 3번이 발주에 기복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3번이 부르신다면 이 순간 여기서부터는 화끈한 배당 잔치가 될 겁니다. 자, 내용 좋은 마필입니다. 한번 강하게 데뷔 후에 처음으로 한번 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뭐 믿어보겠습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라운 니진스키와 프리타임 뭐 두 마필을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전 세력도 뭐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2번, 3번, 6번 정도. 축으로는 7번, 8번 고민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8번 프리타임이라는 마필의 스피드와 밸런스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요, 선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입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완벽한 믿음에서는 약간 모자란단 말이에요. 어쨌든 전체적인 훈련 시의 탄력감은 8번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전개를 감안할 때 7번이 좀 더 안정적인 전개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고, 뭐 그 정도 차이예요. 일단은 8번 쪽을 눈여겨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 세력은 뭐 버려두고 일단 복병으로 말씀드렸던 2번, 3번, 6번 요 마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2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벌마킹의 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플래시런, 광해의 함성, 원더풀 피버, 데일 히어로, 베스트 프라임 9차권이 난타전이에요. 플래시런이나 베스트 프라임이 조금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뚜렷하게 믿음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이 원더풀 피버라는 마필이 1400이라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원더풀 피버 7번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5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서울 메인입니다. 1호 최고의 선택. 조금 하위군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는데요. 5등급 레이스죠. 5등급 1200 레이스. 자, 이번 경주 일단 새벽 콜린시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발도 빠릅니다. 스피드 좋아요. 뒷직선 가서 설법한데 탄력이 쭉쭉쭉쭉 이어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길게 가는 힘도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스타트 훈련을 통해서 무난하게 스타트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발주도 그렇게 느리지 않다. 자, 발주가 그렇게 느리지 않는데 스피드감 좋고 길게 가는 힘도 좋고, 이건 충분히 승부가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밀려 있어요. 노려야죠. 노리고 들어갈 가치가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즈는 안다미로입니다만 안다미로의 경우 아직까지 확 100% 살아났다 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뭔가 좀 훈련 과정에서 2%가 부족한 모습이에요. 확 와닿지가 않아요. 포스가 딱 느껴져야 되는데 안다미로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이 마필이 예전에 안다미로가 보였던 컨디션, 탄력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때 느낌은 아니에요. 지난해 우승 당시에. 어쨌든 상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쾌한 발놀림이고 탄력도 쭉 유지가 되고, 이번 경주는 안다미로가 역시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믿고 가는 마필 중심에 놓고 안다미로는 기본으로 가져가겠습니다만, 역시 여기서 한번 본격적으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5라운드 1호 최고의 선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3라운드입니다. 부산 3라운드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파랑에너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파랑에너지를 중심으로 후차권 재미없는 레이스입니다. 패스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배당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6경주 5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이번 경주는 데즐러시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에클레어 파워, 최강현마, 토네르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권입니다. 근데 최강현마는 제가 직전 경주도 아주 시원하게 꺾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몸값에 대한 환상을 좀 지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이날까지만 해도 문수영 기수가 몰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복귀 전 정상주기로 오면서 나름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제가 시원하게 꺾어드렸어요. 힘쓰는 구간이 조금 짧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1700을 입생을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편한 전개, 너무나도 만만한 상대들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또 입상을 해냈고요. 근데 그 외의 경주에서는 그동안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승이 없어요. 몸값 1억 4천짜리가 12전을 뛰는 동안 2차 기회입니다. 물론 뭐 대기만성형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 이 5세 하반기에 가면서 그야말로 뒤늦게 늦가기 마필로 꽃을 피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아주 간혹, 드물게. 과연 최강현마가 그런 유형에 들어갈지. 생김새 멀쩡해요. 밸런스 딱히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럴 때 안 뛰어요. 여기에 많이 속은 거죠. 여기에 기본적인 힘쓰는 구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심장의 크기, 이게 좀 작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일단 당분간 이 마필은 들어올 때까지는 한번 잊어버리려고요. 나머지 마필 가지고 축 놓고 압축해야죠. 복병권을 한번 꼽아본다면 입연 가능한 마필 스카이 함성이 그동안 성적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뭐 이 마필 씩씩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빅에너지도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아졌어요. 이 42조의 두 마필이 모두 이번 주에 상태가 양호합니다. 외곽에 있는 골든볼 정도, 배당이 나와준다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산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빅 뮤지컬 스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경주, 부산 두 번째 선택이죠. 승부처 꼬리 찾기입니다. 1번 인정, 남은 한 자리 꼬리. 그러나 난타전이죠. 이 난타전을 정리해줄 훈련 우수마, 휴장기간 동안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내용 좋은 마필 힘을 한번 실어 드릴 예정이고요. 가도 안 되는 어설픈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인트루카, 티즈에너지. 뭐 세인트루카는 직전도 57 달고 뛰었고요. 티즈에너지는 1.5가 늘어났습니다. 둘 다 좋아요. 세인트루카는 직전 출발하면서 무릎이 꺾여버렸죠. 무릎 꿇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나오면서 흥미에서 레이스를 어렵게 풀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직선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더 뛰어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이즈로는 2번, 10번, 상태는 9번. 백룡이 외적인 컨디션은 여기서 그냥 이거에 별입니다. 별. 상태는 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사이즈죠. 백룡도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인데 앞에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이 신의 운명이 존재 때문에 앞에 좀 편하게 가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신의 운명보다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서 자리 잡아버리면, 편하게 전개하면 지금 상태로는 버틸 상태예요. 그만큼 컨디션은 짱짱하고 좋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빠른 마필 딱히 없어요. 신의 운명만 잘 비껴나간다면
백룡이 그냥 선행 이후에 버티기도 가능하다. 사이즈로는 조금 딸립니다만 전개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9번, 10번 3파전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변이 발생한다면 이상규 기수의 스피디 루키 같은 마필들, 옛날에 무빙 감아가지고 중거리에서 대가리 치고 들어오고 이랬던 전적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조심해야 될 마필입니다. 또 훈련 시에 그러면 약간 둔탁하다 느낌인데, 또 실전에서 그럼이 나오는 6번 월드킹맨 같은 마필, 앞선이 무너지면 그냥 날라올 수 있어요. 8번 성은 크라운은 직전 경주 어느 정도 그림을 좀 보인 마필인데 여전히 상태는 좋습니다. 이변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성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태 좋은 백룡과 사이즈 좋은 2번, 9번 이 3두의 싸움이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5라운드입니다. 3등급 1812마리가 출격합니다. 부산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혼전, 난타전, 그야말로 오리무중 이런 단어가 딱 생각나는 그런 편성이에요. 편성을 바꿨을 때 아름다운 인형과 그레이보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두 마필 모두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인기마들이죠. 아름다운 인형은 한 마리인데 56, 직전 대비 핸디가 4kg나 늘어났습니다. 그레이보스 같은 경우에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 돼요. 앞에 가든지 아니면 선두권에 편하게 자리 잡든지. 그래도 폭발력 있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몸싸움을 하고 이러면 몸싸움 좀 취약하거든요. 외곽 돌고 이러면은 그냥 쓰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혼전경주입니다. 자, 이 혼전경주를 사이즈 좋은, 저는 사이즈로는 이마피 원탑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인기 순위는 좀 뒤로 밀려 있습니다만 사이즈 좋은 마필 놓고 내용 좋은 마필, 훈련 좋은 마필, 그리고 제 관리마까지 엮어서 한번 부산 5경주 좋은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화끈한 환수를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서울 8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이티 조이가 일단 드러난 그림에서는 좀 더 우세한 그림이에요. 마이티 조이. 여기 영원 빅맨. 영원 빅맨은 정말 너무나도 제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강력 승부처에서 큰 아쉬움을 유일한 우승을 거뒀던 그 경주였죠. 이 마필을 놓고 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마필을 놓고 하는 바람에, 자, 어쨌든 영원 빅맨이 최근 복귀전을 가졌고요. 상태 아무런 문제 없고 훈련 시의 그림도 좋습니다. 다만 이 외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관건인데, 상대 마필들이 아직 뚜렷하게 능력을 확보해준 마필은 없습니다만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 있어요. 그리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다수 있습니다. 외곽에서 레이스가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판단이에요. 마이티 조이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도 안쪽이고 능력에서도 가장 앞서 있고, 일단은 부동의 축으로 손색이 없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영원 빅맨이 불안하죠. 자, 그러면 마이티 조이를 중심으로 가능성 있는 마필들
위닝 챔피언 훈련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럭키 프랭크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위즈 임파서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차라 역시 뭐 직전 입상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이 빨라요. 스피드가 아주 좋습니다. 소아라 투투 사이즈는 약간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뭐 부담 중량 52에 직전만큼만 나와준다면 안 될 것도 없죠. 1200이면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굳이 사열 저 배당에 이걸 찍어 넣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돈질은 안 합니다. 이게 좀 유력하다 그럼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이즈야 유력하죠. 하지만 외곽이라는 이 불리한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과감하게 한번 꺾어버리고 사놓고 좋아진 마필 가운데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부산 6라운드 1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판타스틱 킹덤과 대함장군 58.5라는 아주 무거운 부담 중량입니다만 너무 편성이 약해요. 상대가 만만하고 일부는 만만하고 일부는 썩어 있고 뭐 그런 마필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킹덤이 58.5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200이라면 그런 판단이고요. 오히려 대함장군이 56.5면은 뭐 판타스틱 킹덤보다는 좀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함장군이 조금 더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저는 충막감으로 이 4번 판타스틱 킹덤 58.5 사이즈가 앞서 있는 이 판타스틱 킹덤 제가 오늘 마지막 경주 노리고 들어갔던 3번마도 부담 중량이 58이었죠. 사이즈를 믿고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높아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1200 안쪽 게이트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 뭐 닥터 브라운과 닥터 시저가 빠르게 치고 나가겠습니다만 판타스틱 킹덤이 곱게 한 2, 3위권 또는 사이즈로 그냥 넘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개 나와준다면 그냥 버티는 거죠. 58.5 문제없다. 그래서 4번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서울 9라운드입니다. 3등급 혼합 3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1호 네 번째 선택입니다. 승부처입니다. 국대 파이터 직전 좋은 그림을 보였죠. 아주 센 편성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습니다. 스팔타 11연속 입상이 깨졌습니다만 직전은 좀 레이스가 좀 꼬인 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풀어가면 또 가능성이 있고요. 드래곤 물패 복귀전이었는데요. 직전이 그야말로 이 마필이야말로 사이즈의 우위를 보여준 경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봉화스테이 두 마필이 이제 비슷하게 휴양을 가졌어요. 그리고 복귀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휴양 이전에 두 마필이 한번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드래곤 불패가 선행을 하고 봉화스테이는 추입으로 올라와서 동반 입상을 냈던 경주입니다. 근데 복귀전을 보니까 드래곤 불패는 이제 초반이 약간 무뎌진 모습이에요. 직선주로 추입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봉화스테이는 마필 끌고 나가려는 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선두권 공략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모습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래퍼는 이쪽이 좀 더 우세합니다만 복귀전 모습, 훈련 시의 모습을 감안할 때 두 마필은 거의 뭐 박빙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뭐 3번, 7번,
9번, 10번, 여기에 또 뭐 문생의 이번 네이비 캡틴까지 가세가 되는 구도인데, 자, 복병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1번 팔라티노라든지 8번 비아리카, 이런 마필들은 충분히 사이즈가 되는, 4번 태평 파이터까지 사이즈가 되는 도전 세력들이에요. 자, 이 마필들을 요소 잘 정리해서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축으로는 믿고 가는 마필이 있고요. 인기 마필 가운데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 마필을 왜 꺾어야 되는지, 왜 부르뜨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꺾어야 될 인기마도 있습니다. 인기마 꺾어버리고 나면 조금 정리가 될 경주입니다. 10라운드 2등급 20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강축에 후차권 좀 압축이 되는 흐름, 대환구, 세네타운, 하이그랜드, 뭐 요정도가 도전 가능권이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이 레이스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11경주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대박을 쳤던 11경주 1등급 1400이에요.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가져갑니다. 1호 경마도 마지막 경주를 마지막 선택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높은 사이즈 좋은 마필들, 그러니까 사이즈는 조금 떨어지는데 부담 중량이 유리한 마필, 역시 여기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이즈 좋은 마필 가운데 한두를 믿고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사이즈 좋은 마필 가운데 한두를 믿고 공략하면서 훈련 우수 마필, 휴장 기간 동안 아주 열심히 한 칼 갈아놓은 마필 때리고 관리마 내용 좋은 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1호 경마의 강점 있는 한울입니다. 뭐 그동안 꾸준하게 1호 경마는 실망을 시켜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도 반드시 이길 예정이고요. 토요 경마 마무리였던 좋은 기운을 1호 경마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탄탄하게 보완을 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